네, 안녕하세요. 강북 예치과병원의 안현실 원장입니다. 저에게 대부분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다른 데서 치아를 살리기 좀 어렵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발치해라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그 치아를 좀 살리고 싶어서 하셔서 그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이제 치아를,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아들 이렇게 살리기 위한 그런 방법들 중에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있고 좀 특별한 기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게 현미경이에요. 미세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최고 배율이 한 25배율까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도대체 왜 이 치아가 이렇게 문제인지, 내가 이 치아를 살릴 수 있을 건지,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보는 이게 현미경이고요. 수술할 때도 이제 미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환자분이 누워 계시면 환자분의 치아를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환자 위치를 맞춰줄 거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이제 뭐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10,000원짜리 있으신가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자세하게 육안으로 다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이게 10배인데요. 25배는 더 많이 크게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일반 충치를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주로 하는 게 신경치료 영역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뿌리 같은 거를 미세한 거를 봐야 되고, 특히 재신경치료가 많거든요. 제가 하는 치료가 이미 치료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신경관 입구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깨끗하지가 않고요. 또 못 찾은 신경관도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경관을 찾으려면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현미경으로 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충치 치료는 잘 하지 않고요. 신경치료 영역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현미경 치료를 해서 치료가 잘 되면 이제 그걸로 끝나고요. 잘 마무리되는데 아무래도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치료가 잘 안 된 분들이 수술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술이 치근단 수술이라고 해요. 치근단 절제술은 이제 잇몸을 일단은 열어서 뿌리를 이제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고 뿌리를 약간 잘라야 돼요. 일반적인 이제 신경치료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뿌리 끝에 어떤 병변이 있는데 치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기구가 부러져 있다거나 내부에 너무 염증이 커서 일반적인 신경치료로 좀 어렵다던가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잇몸을 열어가지고 뿌리를 직접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하거든요. 뿌리에 어떤 병변이 있어서 치료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주고 깨끗하게 거기를 마무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구들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마이크로 미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끝이 이게 거울이에요, 사실은. 뿌리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밑으로 해서 현미경 하에서 이제 뿌리를 보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런 걸로는 이제 뿌리를 자를 때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다듬는 기구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게 작은 기구로 아주 작은 뿌리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현미경화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뿌리를 자른 다음에 역충전이라고 하는데 그 자른 면이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다 문제가 있었던 치아여서 그 뒤에다가 이제 MTA라는 약재를 넣어요. 근데 요건데요, 패킹이 돼 있어서 요거를 증류수하고 믹스를 해가지고 이제 역충전을 합니다. 뿌리 쪽에서. 역충전하는 기구가 이거예요. 네, 이렇게 9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이거 이제 현미경화에서 이렇게 밀어서 넣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단단하게 굳어요. 그러면 깨끗이 청소를 다 하고 너무 그 병변이 크면 거기다가 골 이식을 조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원상태로 잘 유지시켜주면 뿌리에 특별히 금이 가거나 부러지지만 않았으면 치유가 아주 잘 됩니다. 다음 설명드릴 거는 의도적 재식술이에요. 말대로
일부러 치아를 빼서 치료를 해서 다시 집어넣는 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큰 어금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근단 절제술을 좀 하기 어려워요. 양쪽에 뼈가 되게 두껍게 있기 때문에 그 뼈를 뚫고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고 할 수 있어도 신경에 다칠 좀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치아를 발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치아를 잘 발치를 해야 돼요. 근데 발치하다가 빼다가 부러지면 사실 쓸 수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완전 수술 시작도 못하고 그냥 실패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뿌리에 손상이 가지 않게 잘 빼야 되는 게 제일 큰 관건입니다. 의도적 재식술은. 예전에는 치아 빼는 기구, 발치 겸자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확 뺐어요. 근데 그렇게 빼면 그냥 많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좀 몇 년 전에 구입한 기구인데요. 겸자예요. 겸자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쪽은 지탱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은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잇몸 뼈에다가 얘를 지렛대로 딱 놓고 치아를 이렇게 잡아다녀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치아가 뿌리에 큰 손상 없이 잘 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겸자를 많이 써요. 이렇게 뽑기 전에 이제 하는 거는 이런 걸로 옆에 치아가 잘 뽑힐 수 있게 치주 인대 부분을 이걸로 약간 분리시켜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직선도 있고 이렇게 커브도 돼 있고 이런데 치아 모양에 따라서 뼈로부터 조금 이개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모양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때그때 맞는 치아에 씁니다. 어떤 지렛대 원리를 이용을 해야 돼서 이쪽 손을 잡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힘이 가해져야 돼요. 이거가 얇으면 이게 부러져 버리겠지. 힘을 가해지지도 않고. 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하는 시술의 그런 어떤 기구들을 잠깐 아주 약간만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기구들을 이용해서 직접 이제 모형이지만 거기에 한번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